사실 이건 중개사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놓치면 몇 천만 원에서 억대 손실이 날 수 있는 계약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이 있고 실제 판례까지 확인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다들 아는 뻔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진짜 부동산 실무를 하는 사람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심 있으신가요? 그러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삼보안TV 이지선 대표입니다. PD님은 건물 살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격하고 위치, 수익률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물건을 찾아서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저도 겪었던 일이다 보니 이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치고요. 만약 이 부동산의 임차인 중에 월세를 밀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월세를 세주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납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된 거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잔금 전에 발생한 연체는 매도자의 몫, 잔금 이후에 발생한 연체는 매수자의 몫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과거에 밀린 월세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월세 밀린 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정산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또 안 됩니다. 이렇게 처리했다가는 밀린 월세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게 밀린 월세를 잔금에서 빼서 계산을 하면 비용적으로 문제가 없게 처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매수인이 임차인의 연체되는 월세를 받을 적합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전주인에 내버리면 이걸 다시 받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매도자가 연체 임대료에 대한 채권을 매수자에게 양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통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방식으로 통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 특약 문구도 중요합니다. 이건 내용이 기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물론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임대료 연체가 발생했는지 미리 매도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미 발생하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해요. 건물을 매수해서 이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올리려고 알아보신 분의 사례인데요. 이 건물의 전전 소유자, 그러니까 현재 매도자의 전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건물 매수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전 매도자가 이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허가 신청인 지승계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전 매도인이 갑자기 수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갑자기 감옥에는 왜 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행정 절차 협조가 전혀 안 됐습니다. 문제는 신청인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 없이 명의 변경이나 위임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공사를 시작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1년가량을 공실로 두게 되고 투자금과 시간, 기회비용이 다 묶여버렸죠. 이 경우는 건축허가가 미리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임만 받아놨어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관공서에 신청의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매도인의 문제없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허가의 유효 기간과 착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는 보통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미 만료된 허가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면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훨씬 수월하겠죠. 내용이 기니까 마찬가지로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근데 계약하다가 정신없으면 이런 디테일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중개사분들도 이런 부분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격 협상이나 세금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의 연체 처리나 건축 허가 지위 같은 디테일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진짜 모든 사람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3번TV 이지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